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주주택의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주주택은 1, 2층이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식당을 비롯한 건강의료시설, 취미 여가시설이 만들어집니다. 3층 이상은 입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임대아파트인데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1인과 부부 2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이 소득에 산정하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소득 산정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을 보시면요, 남옥인 국가유공자 등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참옥은 일반 입주자입니다. 일반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요. 그런데 1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우대해서 20%를 더해서 90%까지, 일반인들은 70%까지 소득을 여유있게 봐주고요. 2인 부부가구나 2인 가구 경우에는 10%를 더해서 국가유공자 등은 80%, 일반 입주자는 6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일반 입주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234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2인 가구는 3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70% 기준으로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33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81만원 이하입니다. 5인 가구는 40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435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전원을 말하고요. 만약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까지도 포함해 줍니다. 이 월평균 소득액은 새해 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산정 방법을 보면은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총 12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12가지는 근로소득이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입니다. 만약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되지 않아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서 서명하게 됩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에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고요. 자료는 건강보험보수 월액 또는 국민연금 표준보수 월액, 이런 자료들을 다 똑같겠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요. 국세청 종합소득으로도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있는 사람,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또 뺍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일할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하향작업 종사자도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국세청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활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자활근로자 근로내역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입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은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고요. 노동부 일모와 근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4가지를 보겠습니다. 농업소득은 농업을 영위해서 얻는 소득이겠죠. 국세청 종합소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임업소득의 경우에는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여기에서 나온 소득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어업소득도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기타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도매, 소매, 제조,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인데요. 국세청 종합소득과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보겠습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하고요.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것도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기타 소득은 공적 이전 소득인데요. 국민연금이나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국방부 퇴직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입니다. 해당 급여 내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리해보면 산정소득은 총 12가지인데요. 근로소득으로 4개, 상시, 일용, 자활, 공공, 일자리 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 이자, 연금소득이고요. 이 연금소득은 민간연금을 말합니다. 기타 한 개로 공적 이전 소득은 공공연금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의 소득 조건을 보시면 1인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데 1인은 70%까지 해준다고 했죠. 1인 세대로 234만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2인 세대는 300만원 이하이십니다. 3인 세대는 335만원 이하. 소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소득 높은 가족과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소득이 적은 가족과는 세대를 합치면 유리하게 되고요.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재계약할 경우에 소득이 높아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란 월 임대료를 할증해서 더 내시거나 그것도 너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것, 세대 분리와 세대 통합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기준소득 이하로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